네, 이번 주제는 네이트판 토커들의 선택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일단은 제목은 자식이 미혼인 게 부모가 불쌍한 일인가요? 라는 제목이고요. 요즘에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졌고 또 결혼 시기가 좀 많이 늦춰지는 이제 추세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6, 저희 언니 42입니다. 저희 자매는 둘 다 미혼이에요. 언니는 공부하다가 접고 일만 하며 살아서 혼기 놓쳤고 저는 저와 맞는 남자를 찾지 못해 아직 미혼입니다. 친구들은 기혼이 많지만 제게 결혼에 대해 오지랖 떠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의 말이 거슬려요. 나이 찬 자식이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내색은 안 해도 속마음이 어떻겠냐며 부모가 너무 불쌍하다네요. 특별히 저를 공격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가 자기 오빠가 47인데 돌싱이거든요. 그래도 너네와 오빠는 결혼해보지 않았냐며 개혼도 없는 집은 진짜 부모님 불쌍한 거다 하네요. 개혼 뭔지 아시죠? 저희 집은 자매 둘 다 결혼을 안 했으니 개혼이 없죠. 그게 왜 부모님이 불쌍한 거냐 했는데 자식 결혼 안 기다리는 부모가 어딨겠냐며 손주 안 기어드리는 게 효도다 이래요. 괜히 멀쩡한 남의 부모님 불쌍하게 만들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괜히 자격지심 같이 보일까봐. 근데 후회되네요. 그냥 지를걸. 그년 성격상 제가 뭐라 하면 그니까 넌 결혼하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치고 빠지는 게 능수능란한 애라 싸움도 안 되고. 기분이 되게 나쁘네요. 왜 부모를 건드려. 일단 자식이 미혼인 게 부모가 불쌍한 일인가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작성자분은 이런 말을 한 친구분을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불쌍하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손주를 보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항상 자식 걱정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외롭게 늙어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를 먹어도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새끼가 가족도 없이 나까지 세상에 없어지면은 이 험한 세상에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불효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겠고, 이제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손주를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불효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출산을 한 지가 이제 열흘째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출산을 하면요, 저희 와이프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응애 막 하는데 막 미치겠어. 막 쿵쿵쿵쿵 거리고, 와, 내 애가 드디어 나왔구나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간호사분이 나와가지고 배슬기 씨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무슨 수술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애기가 이제 양수 같은 게 제대로 이제 닦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응애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울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막 머리가 띵해요. 띵하면서 막 진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애기 탯줄을 자르고 이제 애기랑 사진 같이 찍고 이제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굉장히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본능대로 행동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어떤 소식을 알릴 때는 양쪽에다가 다 한 번씩 이렇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 양쪽에다가 다 알려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세대는 안 그런 가정도 좀 많기는 많겠지만 저 때만 해도 거의 엄마랑 많이 가까웠었어요. 왜냐면 아빠들이 거의 외벌이를 하고 아빠들은 이제 무서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엄마랑 훨씬 더 친하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안이.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부모님한테 양쪽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엄마한테 먼저 했었어요. 당연히 엄마가 먼저 보고 싶단 말이야. 엄마한테 먼저 하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아빠한테 이제 두 번째로 했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걸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어. 아이를
아이를 낳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빠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을 보내줄 때도 아빠한테 먼저 보내줘. 또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제가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게 되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봤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아보기 전에는 뭔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빠가 된 상태로 내 애를 보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이를 보고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저희 와이프가 저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아빠도 저랬겠구나.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 우리 아빠의 모습이 보이고 저도 아들을 낳았다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서 내 어릴 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온전하게 우리 아빠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씨도두건 못한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낳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한 5일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5일 동안 있는데 우리 아이를 봐준 그 간호사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간호사분들한테 선물을 다 돌렸습니다. 되게 비싼 초콜릿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저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 비싼 초콜릿의 대명사로 불리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청담말이라는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 근처에 초콜릿집을 찾아보니까 존나 비싼 거기밖에 없더라고. 고디바 맞아. 고디바를 가가지고 간호사분들 거를 사려고 한 20개를 샀더니 씨발 무슨 70 몇만 원이 나오더라고. 와, 나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아니, 막상 아니, 나는 그런 걸 평소에 먹어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다 보니까, 초콜릿 그거 뭐 간호사분들 조금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좀 고급 초콜릿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틀딱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디바에서 제일 싼 거를 사다가 좀 사다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제일 싼 거를 사도 70만 원이 나왔어. 야, 씨발, 무슨 산부인과 비용도 그만큼은 안 나오겠다. 어떡하네. 그래서 일단은 70만 원을 주고 이제 고디바 초콜릿 그 20개를 사다가 간호사분들한테 싹 다 돌렸단 말이에요. 간호사분들한테 저희 아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싹 다 돌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솔직히 혼났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썼냐고. 와이프도 이제 사주는 거에는 동의를 했었거든요. 간호사분들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성의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사와라 해가지고 제가 나갔다 왔는데 70 몇만 원을 썼다 그러니까 뭔 놈을 그렇게 비싼 걸 샀냐고 이제 제가 혼난 거예요. 근데 제가 사놓고 나서 과거를 떠올려 봤더니 저희 엄마가 어릴 적에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저희 누나를 낳았을 때 진짜 박봉으로 회사를 다녔던 저희 아빠도 보험팔이셨어요. 영업직 셀러리맨이었는데 돈도 그렇게 못 벌 때 산부인과에서 저희 엄마를 봐줬던 그 간호사분들한테 치킨을 이렇게 사다가 줬다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초콜릿을 사러 가면서도 그거를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사다 주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우리 아빠도 나랑 우리 누나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에다가 치킨을 다 돌렸었다는 생각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도둑을 못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랑 아빠가 완전히 똑같은 짓을 했던 거지. 나는 우리 아빠가 이거를 했다는 사실도 다 까먹고 있었는데 사다 주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생각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내 자식을 봤을 때의 느낌과 우리 아빠가 나를 봤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똑같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도 내가 진짜 내 자식을 실제로 낳아야 그거를 확실하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끼면 알겠죠. 근데 내가 내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 그리고 훨씬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왜냐면 나를 평생 동안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이 느낌으로 나를 평생 동안 이렇게 보살펴 주셨구나라는 게 이게 진심으로 와닿으면서 우리 부모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식도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한테 불효 아닌 불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은 자식을 안 낳아봤다면은 공감 근처도 못 갑니다. 공감이 막 50% 60%밖에 못한다 이것도 아니야. 공감 근처도 못 갑니다 진짜로. 자식을 안 낳아봤다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공감 근처도 못 가요 진짜.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 부모님한테 어떤 감사함 같은 거를 제대로 모른다는 관점에서 불효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 정도 되는 미혼 자식 둘이 부모 집에 빌붙어 살면 그 부모가 불쌍한 거 근데 또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냐. 40 정도 돼서 같이 살면 생활비 같은 거 드리겠죠. 그리고 제가 그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불효라고 보면 또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점심때까지도 저희 와이프랑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다가 이제 방송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본가로 와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을 못 본 지가 한 10시간 지났어요. 10시간 지났는데 벌써부터도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벌써부터도.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애 낳기 전에는 부모님 명절 때 아니면 안 봤습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는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가지고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양가 감정이 될 것 같아요. 이 40 먹은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맨날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감정도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40을 먹어도 부모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효도도 되고 불효도 되고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거의 대부분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기다리긴 할 거예요. 손주를 기다리는 것도요. 하지만 부모가 슬프니 불효니 뭐니 하는 말은 그 친구가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미혼인 당사자 앞에서 해도 될 말은 아니에요. 그 친구가 글쓴 이게 큰 무례를 범한 거라 생각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 친구는 바로 손절해야 되는 친구예요. 홍기 놓친 미혼녀에게 돌신남 들이밀면서 미혼녀 후려치게 하는 건 봤어도 하다하다 그 사람 부모까지 깎아내리는 건 선 넘은 거지. 손절하셔도 될 듯. 다 생각이 비슷비슷하네요. 부모 입에 올리는 건 아니죠. 불효가 맞긴 하지. 부모는 여러 결혼식 다니며 축의금만 몇천 썼을 텐데 지인들 만날 때마다 누구누구 결혼은 이런 소리 듣고 친구들은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늙어버린 두 딸만 남았는데 당연히 불효지. 이것도 부모님 생각하면은 조금 그렇게는 하긴 하겠다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면은 다들 부모님들이 만나서 하는 게 자식 자랑, 손녀, 손자 자랑 이런 거밖에 사실은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할 말이 없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막걸리나 마시고 이렇게 계실 거를 생각하면 조금 안쓰럽기는 하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랑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무나랑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불효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보고 막 급하게 결혼할 필요까지도 또 없다는 그거고, 요즘에는 근데 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또 많기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불효는 맞기는 맞았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막 부모님들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나만 손자 없고 막 이런 일은 사실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였으면 한 2명 정도는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처럼 다 가고, 옛날에는 진짜로 병신들도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았잖아요 막말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죄송해가지고 아무나랑 대충대충 만나서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내가 주체가 되어야지 부모님 불쌍해서 결혼하고 손주 안겨드리는 게 맞는 거냐. 그쵸? 저도 이런 거는 좀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이, 제가 이번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일반인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게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최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그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서 상당히 제가 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던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에다가 의사이신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자랑 대화를 하는데요, 절반이 종교 얘기고요, 절반은 부모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없어.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를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꼬시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부모님 얘기는 제가 남성분들 딱 정해드릴게요. 부모님 얘기는요, 본인이 20대 중반만 넘어도 여자 앞에서는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엄마 얘기, 아빠 얘기는 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 아빠는 내가 존경한다, 아니면은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가정은 꾸리고 싶지 않다, 이 정도는 얘기해도 돼. 근데 뭐만 하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특히나 더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 기르느라 걱정해가지고 결혼해서 나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라는 말하는 순간 여자 입장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효도를 같은 카테고리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을 하더라도 여자랑 내가 정말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고 뭐 그런다고 치면은 정말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경륜 선수로 나왔던 분 계시거든요. 상철이었나 그분이? 그분은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스마트해. 근데 의사면은 의사도 스마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륜 선수분은 굉장히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똑똑하게 했냐면은, 나는 결혼을 하면은 처가댁이랑도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고 우리 가족이랑도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서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살고 싶다. 서로 이게 남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냥 한 가족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 사는 거예요. 나도 너네 부모님한테 잘할 거니까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 경륜 선수인 분은 상당히 스마트하게 돌려서 하더라고. 이러면은 여자가 듣기에도 그래 당연하지, 이 남자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하면 나도 상대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생각을 정상적인 여자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뭐 하려면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설득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뭐 내가 주체가 돼야지 부모님 불쌍해서 막 이 얘기를 읽다가 제가 갑자기 나는 솔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남성분들이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결혼을 원하시는 여성이 있다면은 절대로 무슨 뭐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는 있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반포자이 42평 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모님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 허락받아야 돼. 우리 반포자이 받아야 되잖아 여보. 그러면 여자도 수긍해. 맞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허락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여자도 수긍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상태에서 자꾸 부모를 들먹인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자 입장에서 바로 그냥 정님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쳐. 자식 둘이나 있으면 하나라도 하긴 하니까요. 불쌍한 일은 맞습니다. 근데 불쌍하신 건 팩트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뭔가 부모가 못나서 그런 거 같고 잘못해서 그런 거 같고,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그리고 안 갔다는 말보다 못 간 게 맞는 말이고, 더 따지다가 40대 특집 나는 솔로 출연한다 알지? 여기도 나아가려면 스펙 좋아하는 거야. 나는 솔로 얘기 끝나자마자 나는 솔로 얘기 나오네. 친구 말도 맞긴 한 게, 저도 부모님과 같이 살던 3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손자 태어나고 처음 봤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런 표정 지을 줄 아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돈 억만금을 들여도 저런 표정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왜 손주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지 알겠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래 우리 최고의 효도라고까지는 얘기하자. 근데 이거를 또 불효라고까지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지금 막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랑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아무도 못 봤어요. 저희 아들을 실제로 못 봤어. 그래서 사진만 보내주고 막 영상통화만 한번 시켜드렸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통화로 해가지고 아들을 보여주자마자 펑펑 우시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뭐라고. 아니 저도 안 울었어요. 저희 아들을 보고 저도 안 울었는데, 그리고 애가 깨있는 거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고 있는 거를 그냥 그 영상통화를 걸어서 보여줬는데 보여드리자마자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펑펑 울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고의 효도라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너무 이거를 막 불효라고 막 이렇게 후려치기까지는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도 끝이 없음. 노후 때문에 자식 안 낳고 사는 부부인데요. 너 부모님 손주 없어서 불쌍하다고 말 들어요. 그냥 끝이 없어요. 남 사는 거 고나리질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이래 사나 저래 사나 100년도 못 사는데 자식이 행복한 대로 살면 부모님도 됐다 하지. 선진국들은 삶의 방식이 다 다양한데 유독 한국만 강요가 많아. 이러고 웃고 말아요. 맞아.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슬기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너무 힘들게.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슬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딸 가진 부모들은 다 똑같더라. 저희 그 장모님한테 이제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사진을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그 아들 사진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슬기 사진도 보내줘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딸 가진 부모들은 딸 걱정부터 하는 거야. 아무리 손자가 태어났어도 딸 걱정부터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랑 친한 형도 같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 형은 이제 딸을 낳았어요. 이틀 차이로 했어요. 그 형 옆에서 제가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 형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태어났어요 라고 하니까 딸 안부부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부모님들은 아무리 손자 손녀가 예뻐도 자기 자식 걱정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결혼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제 손자 손녀도 이제 못 보여주는 것 같다 싶어도 그 상태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충분한 효도입니다. 엄마 아빠 나는 이게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자식 낳으면은 난 이게 너무 불행할 것 같고 나는 그냥 지금 상태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충분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섭님 오늘따라 극 F라고 하시는데 애기 낳아보세요. F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신생아는 밥, 똥, 잠이에요. 얘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잠만 잡니다 그냥. 근데 얘가 잠만 자는 것만 보는데도 아주 울컥울컥해 그냥 보고 있으면은. 밥똥잠이야 그냥 얘가. 어떨 때는 얘가 이제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푸식푸식 소리가 나. 우유를 먹으면서 얘가 똥을 싸고 있어.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우유를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똥까지 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까지 있어. 근데도 너무 이뻐. 나한테 뭘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너무 이뻐 진짜로.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F가 되더라고. 아유 참. 그래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여기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참 복이네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님 말대로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후려치는 건 사실상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손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만 보면 맞는 말인데 저걸 입 밖에 내는 건 친구가 아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차이를 좀 갖고 와봤어요. 젊은 층 중심으로 굳이 결혼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높은 편. 인생에서 결혼은 꼭 필요하다라는 설문이 14.8%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자식을 낳은 지가 열흘밖에 안 됐고 이 감동이 채 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아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헬 육아 이거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100일의 기적 이런 걸 아직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랑 친한 의사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요 과거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요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했는데 애가 딸려 있으면 애가 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재혼을 할 거라면 애가 없는 게 조건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애 딸린 여자들이 되게 불쌍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랑 돌싱인 것만 해도 이 여자가 너무나 마이너스인데 애까지 딸려 있으면 애가 딸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애가 딸려있는 여자랑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자들이 양육권을 갖고 오려고 싸우는 거야. 양육권을 서로 보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은 둘 다 재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싸우는 거야.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저는 미혼인 상태였어요. 리서봐 너 결혼은 안 해도 애는 낳아라. 너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남 되는 한이 있어도 애는 낳아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 누나가. 그래서 나는 그 누나가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맨날 혼자서 그 병원 출퇴근하면서 그 딸내미 키우는 게 힘들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애는 낳으라는 거야. 이 누나가 나한테 너 좆대봐라 하면서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는 꼭 낳아야 된다는 거야. 이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도 자기가 이혼을 했을지언정 애 낳은 거는 후회를 안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 지금 다들 이제 인생에 결혼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누나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테 조언을 해줬던 누나 같은 말을. 호래비가 되더라도 애는 낳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진짜로
애를 제가 낳아보기 전에는 딩크족들 있잖아요. 딩크족을 제가 어떤 가치관 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한다는 마인드였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저히 못 만나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 근데 굳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나는 이거는 이제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말 배필을 못 만나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면은 나는 인정.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애를 안 낳는 거는 지금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애를 꼭 낳으라고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혼의 필요성이 아니라 출산의 필요성을 보면은 조금 더 제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출산은 조금 더 높긴 높네요. 결혼의 필요성은 이제 14.8%인데 출산의 필요성은 20.1%라는 걸 보면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저는 애를 막상 낳고 나서 보니까 이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출산을 하기 전에 제가 인생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인생에 아쉬운 게 없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 산전수전 공중전 나름대로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애를 낳아보고 나니까 나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은 튜토리얼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로 출산을 하려는 노력까지는 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는 제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뭔가 출산에 대한 막연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저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낳아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애를 낳고서는 절대는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 출산의 필요성을 20%라고 밖에 안 보는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섭님은 둘째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랑 저희 와이프 둘 다 둘째 생각 있습니다. 낳자마자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는 내 인생 상상도 안 갑니다. 진짜 어나더 레벨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로 진짜 내가 여태까지 무슨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낳아보고 나니까 그거를 느낍니다. 아무튼 간에 자녀에게 듣고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장 높은 게 1위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18.3%. 저는 다행인 게 저도 저희 부모님 속을 진짜 많이 썩였지만 저는 솔직히 이 말은 부모님한테 한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저희 누나는 저희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한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랑 엄청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한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뭐 엄청 싸웠던 적도 막 많고 이러거든요. 저희 누나는 20대 내내 그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 솔직히 제 기준에서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를 정말 많이 저질렀는데 그래서 저는 누나가 아프다는 걸 알아도 이게 용납이 안 돼서 막말 같은 걸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누나랑 싸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한 명이 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저한테 쌍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10년을 넘게 겪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지쳐요. 아무튼 이거는 뭐 여기 주제랑은 뭐 맞지 않는 그건데 아무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는 게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 결혼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효가 맞기는 맞네. 그리고 다른 집 부모와의 비교가 3위, 공부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이 4위. 저 이 말은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가장 상처받았던 말 탑5 중에 탑4를 부모님한테 드렸었네요. 그리고 나를 왜 낳았어요 라는 나를 왜 낳았어요 라는 말도 저는 부모님한테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부모님이 저랑 저희 누나를 어릴 적에 굉장히 차별 대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아들이라서 좀 강하게 키우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연년생이에요 저랑 누나랑. 예를 들어 누나랑 저랑 싸우면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나만 조져. 나만 조지고 무조건 뭐 나한테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중학교 때 누나한테만 줬어요. 나한테는 안 줬어. 누나는 중학교 때 뭐 알바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는 안 줘도 누나한테는 주고 예를 들어 누나랑 나랑 싸우고 누나도 어리니까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 제가 거짓말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당연히 내가 혼나야 되죠. 근데 누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가증스럽게. 근데 누나가 거짓말을 해도 항상 혼나는 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참다가 엄마한테 내가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누나가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알바는 맨날 나만 하고 하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한 적이 있어. 내가 진짜로 돌아버리겠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 것도 또 되게 웃긴 게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누나가 사랑을 훨씬 더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 우리 누나만 우울증에 걸린 것도 이게 진짜 웃긴 거야. 그래서 이게 자식을 키우는 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아무튼 간에 이 얘기를 하다가 별의별 얘기를
얘기가 다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결혼 안 할 거예요 라는 게 2위인 거를 보면은 이게 불효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해도 이게 부모한테 상처가 된다니까 굳이 이 말을 부모님한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초등학교 때 알바가 가능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 때는 최저시급이라는 거를 안 지켜도 단속 같은 게 크게 힘들지도 않았었고, 전단지 알바가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도 전단지 알바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단지 알바도 최저시급 안 주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단지를 한 300장을 줘요. 전단지 300장을 붙이려면요 하루 왼종일이 걸리거든요. 집집마다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전단지를 붙여야 되는데 하루 왼종일이 걸리는데, 그거를 다 붙이고 나서 2,000원 받았습니다. 2,000원. 그러니까 개 가성비 알바를, 그 당시에 치킨집, 피자집 여기 사장님들은 개 가성비로 알바를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초딩 시절에 가가지고 나 이거 그 알바 하겠다고 하면은 그 300장 주고 이거 붙여오라. 300장에 스티커도 안 붙여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300장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떼가지고 붙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300장의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여야 돼. 그것부터가 한두 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하나 떼가지고 또 붙이기 시작해. 그래서 하루 왼종일 걸려가지고 다 붙였어요 사장님 하면은 이제 거기서 2,000원 받는 거야. 2,000원. 그래서 그런 식의 알바를 이제 초등학교 때 했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고깃집 서빙을 했었죠. 신문 배달 그거 하고. 아무튼 간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자식이 미혼인 게 부모가 불쌍한 일인가요? 라고 하는 게 네이트판 글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자식에게 듣고 가장 상처받았던 말 탑5에서 2위에 결혼 안 할 거라는 게 있는 거 보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한 게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식을 낳고 난 어떤 심경 같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감정 없는 로봇 INTP인 제가 이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의 인생의 큰 이벤트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못 만났다 싶으면 안 낳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내 경제적인 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이렇기보다는, 저는 웬만하면 정말 낳아서 후회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낳아서 후회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 다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200만원 300만원 벌면서 와이프랑 맞벌이하는 제 동창들도 낳아서 후회한 친구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아이를 낳는 거는 저는 많이 추천을 한다는 거. 그래서 미혼 얘기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출산 얘기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사랑으로 만난 커플들이 있다면은 자식은 꼭 한 번쯤 낳아보시는 거를 추천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소 주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않을 거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런 분들은 낳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애초에 저런 마인드면은 좋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말 나쁜 부모라면은 저런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이를 저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모라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이라면은 부모가 될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